액션!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개발자 과정에서 마지막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오늘 발표에 대한 목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의도부터 시작하여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얼굴 검출에 대한 기능을 어떤 걸 사용하였고, 마지막 시각화를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좀 알아보다가 유튜브 인공지능 개발자 중에서 동영상 속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검출하여서 누구인지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픈CV와 Deep을 사용해서 얼굴 검출한 건데 우리는 Deep이 아닌 또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기술은 테라스와 사이클런, 이러한 머신러닝과 텐서플로우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술도 사용하였고, 추가된 것은 오픈CV로 이미지 처리를 하면서 셀레니움으로 데이터셋을 웹크롤링을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주제 선정을 먼저 하고, 주제에 대한 1차 발표와 데이터셋을 구하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2차 발표, 마지막으로 얼굴을 분류하는 모델과 얼굴을 검출하는 기술을 적용시켜 보면서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보는 순서대로 개발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팀 프로젝트 보니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렐로라는 문서 협업을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날 각자 어떠한 것을 했는지 적어주면서 확인을 하였고, 아무래도 4명이 각자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다음날 아침에 코드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게 딜업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구하는 건데 저희는 웹크롤링을 사용을 하였고요. 4명 중에서 웹크롤링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구글링으로 튜토리얼식으로 일단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 출연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출연진에 대한 사진이 나오는데, 튜토리얼을 사용하다 보면 요 박싱되어 있는 등장인물 이미지만 나와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해주고 사진마다 저장을 해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단점이 이러한 이제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 보면은 큰 화면으로 여러 사진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코드를 사용하면 이 화면에만 나오는 사진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보자 하여서 셀레니움이라는 웹크롤링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을 하였고요. 셀레니움은 홈페이지를 좀 제어를 혼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려서 더 많은 사진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내리다가 별과 더보기라는 버튼이 나오면은 버튼을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사진을 눌러주면서 큰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 큰 사진에 대한 주소를 받아와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경로로 저장을 해줄 수 있게 해서 데이터셋을 모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한 그 코드 내용인데, 이 윗부분은 이제 Y문을 돌려서 시작을 하면은 스크롤을 쭉 계속 내려주는 거고요. 만약 밑에 별과 더보기, 사진 더보기 버튼이 나온다면 눌러줄 수 있도록 하였고, 스크롤을 다 끝까지 내리면 다시 올려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사진마다 다 눌러준 다음에 큰 사진이 나오면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 다 모인 다음에는 아무래도 수지를 검색을 했을 때 수지의 전신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얼굴만 나온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수지라는 사람이 아닌 배수지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등장인물에 대한 얼굴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오픈CV에서 지원을 해주는 카스케이드라는 얼굴 검출 기능을 사용하였고요.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얼굴을 검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좌표값, 얼굴의 좌표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크롭팅을 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신 사진들이 5개 있겠지만 얼굴 사진만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제 그레이로 저장이 된 거는 저희가 검색을 해보다가 컬러 값보다는 그레이 스케일이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레이로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 처리를 하면서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1600장에서 한 500장 정도로 저장이 되었고요.
총 4가지 분자 임무를 하여서 1,500장 정도까지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CNN을 돌릴 때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먼저 사용을 해서 이미지 증폭을 해보았고요. 총 22,000장까지 저희가 증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정확도와 분류가 우리가 만드는 게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명이 아닌 2명으로만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대수지와 남주역 2가지 클래스만 구한 다음에 컨볼루션 2D 모델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때 많이 봤던 간단한 모델이고요. 마지막 시그모이드로 둘 중에 한 명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생각보다 2명인데 간단한 모델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92% 정도로 나와서 프레딕트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한 5개 정도만 틀렸고요. 그러면 간단한 CNN 모델이 아닌 전약습을 한번 써보자 해서 얼굴 인식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인셉션 레슨의 버전 2가 생각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보았고 간단하게 그냥 인셉션 레슨에만 선언해 준 다음에 댄스층 한 2개 정도만 해놓았고 커널 이니셜라이저도 배워봤으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연료일 때 좋은 힙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나왔는데 저희가 만든 CNN 모델보다 0.04%가 더 좋았어요. 4% 정도가 더 좋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6%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명으로 한번 해보자. 4명으로 해서 김선호와 강한나를 넣어주었고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간단한 CNN 모델에서 돌려보니까 정확도가 7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역습, 인세션 레슨에서 돌려보니 75%로 2%가 더 좋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사이클론으로 바꿔가지고 그리드 서치를 해서 좀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자 하여서 돌려보았는데 이제 저희는 원래 아담과 그런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예요. 러닝 에이트도 그냥 디폴트로 사용을 해봤고 그리드 서치에서 나온 게 RMS 프로가 러닝 에이트를 0.01로 줘보면 좋다 이렇게 나와서 적용을 시켜봤을 때 85%까지 12%를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킷을 돌릴 때마다 에테크 때마다 그냥 개선이 안 된다면 러닝 에이트를 줄여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래퍼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저와 러닝 에이트의 더 좋은 거를 한번 찾아본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커널 이니셜라이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보았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연산을 시작할 때 처음 가중치에 주는 초기 값을 좋게 주면은 좀 더 연산이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니셜라이저입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레이어마다 연산을 하다 보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연산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활성화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라는 게 미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은 값으로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로 기울기가 손실된다.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이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시그모이드가 아닌 넬루가 나와서 해결을 했다라는 글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자비엘 이니셜라이저와 티 이니셜라이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비엘 이니셜라이저가 시그모이드에서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비엘 이니셜라이저가 비선형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해서 시그모이드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렐루를 사용할 때 좀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자비엘 이니셜라이저고 오른쪽은 티 이니셜라이저인데 자비엘 이니셜라이저가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각 레이어가 깊어지면 질수록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노드쓰고 뒤에는 인풋의 노드씁니다. 보시면 그 차이가 분모의 인풋 값에 나누기 2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인풋과 아웃풋은 일단 같으니까 제외를 시켜보고 분모에서 이제
자비에는 만약 인풋에 4를 풀었다 하고 t에는 그러면 나누기 2가 되니까 2가 돼서 그러면은 t라는 게 아무래도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나온 결과가 자비에르가 t보다 뭐 예를 들면 2배 정도 더 작아진다 하는 건데 레이어마다 2배가 더 작아진 가중치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렐루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였고 그런 결과의 연산을 하다 보니 평균과 그 레이어에 나온 연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분산이 처음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가 점점 0으로 점점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거죠. 좁아지다 보니까 렐루에 넣었을 때 아무래도 0보다 작은 값들은 0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니셜라이저 그러면 왜 나누기 2를 하였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저희가 왜 2를 두는지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걸로는 3, 4, 5를 둘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아닌 베니싱 익스플로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져서 발산이 되어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값이 점점 커지면은 처음에 초기화해놓은 값이 점점 커지고 큰 수가 되었을 때 액티베이션을 사용한다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아닌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어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은 나누기 2를 한 게 딱 적당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의 하파 스케일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XML은 다 저희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 얼굴에 대한 검출을 할 수 있는 XML 파일이고 이거를 받아와서 얼굴을 검색을 한 다음에 영상의 얼굴이 하나가 있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이 있는지 이따가 동영상에서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이 코드의 내용은 그냥 얼굴이 검출이 된다면 거기에 박싱을 시켜주고 좌표값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동영상에 적용을 시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까 만들어 놓은 CNN 모델로 이제 얼굴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모델의 프레딕트로 넣어서 결과값을 뽑아오고 그 결과값에 해당된 것들에 따라서 배수지인지 남지역인지 하소문지 강한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얼굴이 검출이 안 된다면은 케이스가 검출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동영상을 켜고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배수지면 배수지, 남지역이면 남지역이다 이렇게 내용가 쳐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용시킨 영상에 대한 출력이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90%가 넘고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프레임마다 하소모가 남지역이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잘 잡는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잘 잡는다 라고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픈CV가 아닌 CV립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CV립은 파이썬에서 지원을 해주는 얼굴 검출 라이브러리인데 많이들 예시로 드는 게 성별을 구별하는 예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걸 사용을 해보았고 일단 클래스는 저희가 4개니까 수지, 남지역, 하소노, 강한나로 보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을 사용해서 프레딕트를 가져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프레딕트를 가져오고 요 위에는 되게 이거는 CV립은 편한 게 cv.입젝트페이스만 사용하여도 얼굴이 검출이 됩니다. 좌표값을 가져오고 그 좌표값에 대한 얼굴을 이렇게 박싱을 해서 그 사이즈를 조절하여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인풋 쉐이프의 사이즈로 맞춰준 다음에 넣어주면은 이제 결과값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퍼센트와 그리고 아무래도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라벨이 4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라벨에 따라서 수지가 남적이라 출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CV립을 사용한 영상의 결과일 때 한번 보시고 다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립으로 저희가 정확도도 같이 출력을 할 수 있게 해보았는데 영상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좀 수치가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웬만하면은 한 7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얼굴이 내려가거나 옆을 보면은 50에서 60%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립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립은 C++로 만들어져 있는 얼굴 검출 기능인데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의 얼굴이 이제 윤곽선을 따오는 거고요. 눈썹과 눈, 코, 입에 대한 좌표를 가져오네요. 이게 호구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의미한 정보만 가져온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사람이 아무래도 눈과 코와 이런 데를 보면은 굴곡이 있다 보니까 밝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어두울 것이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밝을 것이고 이러한 거에 대한 어두워짐과 밝음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기울기를 가져온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 얼굴이 픽셀로 따지면 너무 많으니까 16x 16 정사 같은 걸로 나눠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잡아보면은 이러한 이미지를 띄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학습을 많이 시켰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가져온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대표는 진짜 검출하는 내용이고 프레디터는 좌표를 가져오는 내용이고 코그나이션은 이제 인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디텍터를 하면은 얼굴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CV나 그런 CV처럼 좌표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디터로 좌표 이제 점점점점으로 총 가져오는데 그 점에 대한 개수가 68개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제 좌표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68개를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인베딩을 사용을 하여서 28개에 대한 벡터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벡터를 변환해 준 다음에 유클리디안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벡터가 이제 만약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은 두 개에 대한 거리를 비교를 해서 더 짧으면 짧을수록 얘랑 유사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여서 저희는 아까 첫 번째로 등장인물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 4개를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유클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 거리가 다 너무 크다 하면은 이 사람은 저 4명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디립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립의 장점이 사진 한 장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사진 한 장만 구해가지고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하선호면 하선호다, 수지면 수지다, 남직은 남직이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생각보다 얼굴 검출해주는 기능도 정확도도 높습니다. 방금 언노운 뜬 것처럼 잘 구별이 안 되면 언노운이라고 뜨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구현을 해놓은 게 CV과 디립과 오픈CV가 있으니까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해보자 라고 하여서 플라스크를 적용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원본 영상을 넣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만 저장한다 라는 표시고요. 그러면 위에 원본이 나오고 화학 카스케이드, CVD, 디립 이렇게 나와서 각각 어떻게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해서 저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연산을 동시하다 보니까 좀 느려져요. 그래도 동영상을 저장을 한다면은 이렇게 속도가 원활하게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팀에서 팀장을 맡게 된 이경훈입니다. 팀원 장우석이고요. 네, 팀원 김민종입니다. 네, 팀원 한남규입니다. 저희
이번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아무래도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는 처음 접해보는 거고 클라스도 이용하는 거는 저희 4명 다 해본 적이 없었고 크롤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머리를 모아서 모딩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협업이란 게 어떻게 생긴지 아무래도 혼자만 하다가 같이 해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얻어서 네,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얼굴 하나 검출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얼굴 검출 보고 여러 모델도 만들어가서 마무리 됐던 것 같고요. 팀원들하고 수업도 잘 돼가지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딱 발표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라도 똑바로 검출해라.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우리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또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좀 써봐서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저희 팀원이나 저에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안 써본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활용해보고 결국 인식에 와서 기술이 정말 나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인공지능 개발자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같이 고생하신 학우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매니저분들, 매니저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고생하신 분 사랑합니다.